천보성의 한 끝 야구. 양신 옆에 미모의 여인이 1m 가까이 있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드물죠. 오래돼서. 우리 와이프 위에는 실례지만 선후에 얼마가 차이 나시나요? 제가 88학번인데. 제가 7위학번입니다. 88학번이면 올림픽 예. 때 대학생 딱 대신 88 꿈나무.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천보성의 한 끝 야구. 이제 실전에 들어갈까요? 준비되셨나요? 아니 뭐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냥 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겪었던 후배 중에 제일 얄미운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말 안 듣고 개긴다. 네 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어. 실명을 말하기엔 그럴까요? 한 명 있습니다.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누구? 하고 있어요. 어느 한 방송에 나가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막 이거 이모가 선배님은 뭐 어린 여자만 좋아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악플이 막 나는데 와, 나 그때 진짜 한 대 집하고 싶더라고요. 자, 내가 여기서 선수를 한 명만 골라야 돼. 근데 두 명이 양준혁과 이승엽이다.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양준혁 선수죠. 양준혁 선수는 상대나 야수들이 겁을 내는 빠른 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준혁 선수는 홈런을 치고 넘어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1루까지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선수라고 누군가 얘기하셨거든요. 홈런 치고 미친 듯이 달리지는 않고요. 이제 뭐 땅볼 치고 미친 듯이 달렸죠. 이런 덩치에 전속력으로 달려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코뿔쇼 같지 않겠어요? 상대한테는 그런 느낌이 갈 수도 있죠. 저는 제 야구는 어떤 야구냐면은 10번 나가면 7번은 아웃이 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편하게 죽어주지 않겠다. 끝까지 해보고. 프로야구 주자들이 벤치에서 자주 이야기하죠. 양준혁 선수 같이 저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심판도 도와준다. 야구 후배지만은 홈런을 300 이상 치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랭킹이 들어가는 공식적으로 정확히 몇 개 치셨어요? 351개 쳤어요. 맞죠? 제가 그랬잖아요. 351 맞잖아요. 저는 열 몇 개 밖에 뭐 홈런왕 이승엽이 이정범이 뭐 이 바람의 아들이라는데 유독히 양준혁 선수한테만 신을 양신이라고 붙이잖아요. 손색이 없죠. 선배로서도 뿌듯하신 거죠.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뭐 잡신이 됐어요. 마음속에 나의 1번인 선배가 혹시 계신가요? 한 분 있습니다. 장윤주 선배님. 제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갈 때 경북고등학교보다는 차라리 이제 대구상고를 가서 좀 약한 팀에 가서 이제 시합을 좀 많이 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제 중학교 때는 잘 못했습니까? 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이제 그때 졸업 예정이니까 고등학교 가서 연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장효조 선배님 오셔가지고 타격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그때 타격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 장효조 선배님이 얘가 괜찮으니까 얘를 키워라고 이제 추천을 해준 겁니다. 이제 장효 선배님한테 타격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때 공을 잡고 치는 장효 선배님이 잘 잡고 치잖아요. 눈을 갖다 크게 뜨면서 이만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만화의 공들을 막 보이듯이 그렇게. 뭐 보통 일반 선수들은 이렇게 때리지만 공 볼 때는 눈을 이렇게 뜨면 공이 이렇게 야구볼이 서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장혜조, 양준혁, 이승엽. 그때는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와라바시라고 했어요. 와라바시. 그러면 나무젓가락이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덩치를 갖게 되신 건가요? 대학교 가면서 이게 몸이 너무 왜소하니까 이게 그래도 좀 덩치가 있고 그래야지 이게 좀 빵빵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이 약하니까 매일 잘 때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살찌우려고. 살찌우려고. 밤늦게. 밤늦게 자기 전에 대박이다. 라면만 먹었겠습니까? 제가 진짜 막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깨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몸이 좋다는 건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살이 많이 쪘어요. 네. 대신에 장을 베렸어요. 지금도 장이 안 좋아요. 위장이. 예. 근데 지금은 탄력 좀 이렇게 근육돼지 같아요. 죄송해요. 지금은 이제 배도 나오고 보토스 돼지 같은데. 이걸 카버로 임신 8개월. 우리 그 양신이 삼성에 올라고 대학교에서 바로 군대에 갔었어요. 삼성에서 이제 맨 처음에 저한테 제의를 했었습니다. 니를 이제 1차 지명을 해야 되겠는데 네가 1년 있다가 다시 삼성에 오면 안 되겠냐? 저는 어차피 뭐 삼성 갈 마음이 있었고 군대도 해결해야 되니까 다른 구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두산에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백지수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삼성 라이온즈에서 알고 있습니까? 아는데 별로 안 알아주더라고. 그래요? 백지수표를 마다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가수 형편이 어려웠고 그때 물어보니까 백지수표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나가니 그 당시 때 자기들은 5억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 양식 어이거든 엄청난 크죠. 그때 엄청 컸잖아요. 네. 그때 몇 살이세요? 그때 24살. 24살 때 그런 생각을 하다니. 고향 팀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팀이 만약에 뭐 대구였으면은 똑같이 했었거든. 똑같이. 그 지금 생각하면은 결코 잘한 선택은 아니었다. 이대엄마를 데려오기에 그 용기도 용기지만 소문이 안 좋았어요. 젊은 미인 데려온 도둑놈이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죠. 19살 차이 나니까. 어떻게 미인을 찾아가게 됐습니까? 이제 원래 제 팬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광주에 갔는데 아주 앳되고 피부색이 좀 까무잡잡한데 아, 원래 까무잡잡한. 그 까무잡잡하고 그 어린 앳된 소녀가 그때 내가 부산 버스 타고 탁 내리는데 사인해 주세요 하면서 이게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직이든 볼펜이든 갖고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나 없는데 하고 그때 못 해줬어. 그게 마음이 좀 걸렸었어요. 그 당시 때 싸이월드로 저 친구가 내한테 쪽지를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나이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맛있는 거 먹이고 그대로 집에 보내주고 뭐 영화 보여주고 처가의 반대는 뭐 엄청 심했죠.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5년 됐나? 5년 됐는데 그러면은 와이프분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뭐 고양이에서 호랑이로 변했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너무 이게 나랑 19살 차이 나는데 19살 차이 나든 30살이 차이 나든 남자는 여자한테 가면은 이제다. 예, 우리 딸 아이가 이거 오야. 야, 이제야 근데 양신도 카리스마 있다가 아기가 나타나니까. 우리 이제 보면은 진짜 뭐 세상에 근심 걱정 다 털고 얘 때문에 산다고 봐요. 하나만 나으실 거예요? 아니 더 나야죠.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잖아요. 이름 보니까 밑에 놓으면 아들이다. 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지 그죠? 예, 우리 와이프랑 그 서로 합의 본 거는 무조건 남자애가 나오면은 100% 야구시켜. 이제는 보니까 바이올린 하던데.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뛰다니고 해가지고 체력은 타고나구나. 저는 그래서 이제 얘도 운동을 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뭐 바이올린이 역시 엄마가 또 음악을 해가지고 아, 음악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악기? 실용음악. 노래는 잘하시겠네. 보컬 하셨구나. 어? 양신이 딸 바보네. 아니, 몇 살 때 얻은 딸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55세예요 됐어. 아니 근데 부부 사람도 하잖아요. 뭐 저 톱스타도 한다 하는데 하면은 양신이 져줍니까? 져주는 게 아니고 집니다. 집니까? 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모님 이야기하면 미국 도망갑니까? 이제 뭐 약간 분위기가 좀 목소리가 올라간다 하면 이제 쓱 꼬랑지 내려가 버리면 밑으로. 낚시터 가서 혼자 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 내 팔자야 이러면서. 진짜 연봉이 7억 받고 이제 마지막에 예. 지금도 7억 같은 엄청난 금액인데 요즘에 에이전트가 양신이 할 때는 에이전트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많은 돈을 계약할 때 구단하고 뭐 트러블이 많았을 텐데 우리는 막 문차고 들어오고 뭐 소문에는 양신이 그 큰 이 손으로 그냥 문을 부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문을 부순 거는 그때 심판이 이제 안탄데 에러를 줘갖고 그때 한번 발로 차가지고 표시가 안 났으면 됐는데 보여주려고 했는데 문이 발이 툭 들어갔어요 이제. 그 지금 후배들이 뭐 20억, 30억, 100억 이상 받는데 후배들이 잘 받으면은 좋은 거죠. 예, 역시 이제 아무래도 프로야구 전체 판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우리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연예인, 야구 선수하면 이렇게 차이 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다 이제 양심같이 선배들이 장유조, 이만수, 김지진, 이정범이 뭐 이승엽 이런 선수들이 열심히 했는 대가로 이를 잘 닦아놓으셨지. 궁금한 게 왜 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못 하셨는지. 아, 저는 유형 매체에서 한번 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사연이 있는지 뭔 사연이 있냐면은
그때 제가 LG에서 타기공을 했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서로 오라 그래야 되잖아요. 오라 해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그 당시 때 선수협의회를 제가 주동을 해서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8개 구단 대표들끼리 서로 단합을 한 겁니다. 단합을 해가지고 양준혁을 서로 안 받겠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단합을 한 거예요. 그럼 노조위원장 같은 거. 노조위원장이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럼 일생이네. 그래서 내가 그때 선수에 끊길 뻔했었어요. 보통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하나 데려가려면 2년, 3년 보고 이래가 들어가거든요. 제 타격 성적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줬어요. 그 당시 때 유형 매치의 자익수가 신조가 있었습니다. 신조보다 이게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본 선수 신조. 저는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삼성에 있는 김흥은 감독님께서 무조건 양준혁을 데려와야 된다.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의 폭탄이랑 마찬가지예요. 요주임을.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갔다가 실패해갖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안 됐을 때 못 돌아오겠더라고요. 미운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아니 거기서 완전히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양신은 이제 선배로서 또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선수에 만드는데 그 앞장서겠다 그런 또 무의식도 있고 의리도 있고 이래서 조금 피해를 입고 이랬는데 충분히 양신은 미국에 메자리고 와서 또 통했죠. 저는 이 양신을 보면서 참 그 감사하고 고맙고 존경하는 게 후배라도 그런 희생도 감수했었고 맡은 바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내고 우리 선배들한테도 기함이 되고 후배들한테도 존경스러운 이런 앞으로 뭐 더 나은 야구 인생이 길이 있을 거라고 나는 꼭 확신합니다. 감히 최고의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양준혁 선수였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백지수표부터 시작해서 그 노조 활동 비슷한 거 하시고 제가 이래도 진짜 파란만장하게 야구 진짜 그랬었습니다. 그때 조금 아쉬웠던 마음은 이 넓은 바다에 다 던지고 방하고 싸우고 있어요. 신세 한탄하면서 방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방어 맛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어 보면서 우리가 술 한 잔씩 하면서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설마 소비까지 서빙은 제가 담당입니다. 혹시 바쁘실까요? 안 바쁜데. 젓가락 좀 드릴게요. 저는 원래 술을 안 먹어요. 원래. 누가 보면 술이다. 아, 기가 막히구만. 오른다. 물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 예, 저는 대한민국 최동단 동쪽 땅끝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 와 주십시오.